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의 요부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민법 제186조냐 187조냐 이런 문제죠. 자, 조문 한번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186조.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행위라 하면 계약이죠. 계약에 의해서 자, 부동산 물권을 득실 변경, 취득 상실 변경, 즉 변동입니다. 변동이 일어나려면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계약만 해놓고 등기하지 않았으면 물권 취득을 못한다는 소리죠. 그에 비해서 187,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 상속 받았을 때, 수용을 했을 때, 판결,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경매 낙찰 받았을 때,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요. 즉 법률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계약이 아닌 원인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아도 저런 원인들일 때는 등기하기 전에 취득을 한다는 거죠. 등기는 공시의 원칙에 따라 차차 하는 것일 뿐이고, 다만 취득은 등기 없이 할 수 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처분하지 못하죠. 처분은 다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186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고 여기에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죠. 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야. 20년 동안 소유사를 가지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내 거 될 수 있죠. 분명히 법률행위 아니거든. 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되죠. 이거는 유일한 예외로서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해서 등기를 요하는 경우 186조죠. 계약일 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187조. 계약이 아닐 때. 요하는 경우는 O라고 할게요. 요하지 않는 경우는 X라고 할게요. 이렇게 답하고 그 외에 관계된 질문을 답하시오. 자, 1번 교환 계약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을 이전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죠. 186조죠.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 사망 시에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다음 합병인데요. 합병에 의해서 법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A 회사가 있었어요. A 회사가 있었고 B 회사가 있었는데 A 회사를 B 회사가 먹어버렸어요. 흡수 합병을 했어요. 흡수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합병을 했어요. A 회사는 죽은 거죠. 회사가 소멸된 거예요. 근데 A 회사가 그 전에 많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건물 소유권, 토지 소유권, 빌딩 소유권, 소유권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B 회사에게 완전히 이전되겠죠. 합병을 통해서요. 이럴 때 개개의 부동산마다 다 이전 등기를 따로따로 해야지 B 회사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합병 등기죠. 이건 이제 부동산 등기가 아니고 법인 등기인데 합병 등기 한 방이면 개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A 회사는 소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B 회사에게 이 모든 물건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 케이스죠. 그럼 4번.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어요. 공용징수죠. 등기하지 않아도 일정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분할, 공유물을 분할할 때 협의 분할이 원칙이죠. 합의 또는 협의요. 협의에서 분할되었을 때, 자,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하는 거죠.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로 분할될 수도 있잖아요. 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자, 협의라고 하는 것. 먼저 협의는 계약이잖아요. 공자들 사이에 계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공유 토지로부터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물권 변동이 일어날 때는 등기를 해야 되죠. 협의에 따라서 분필을 하고 지분을 이전 등기하는 것을 절차를 다 맞춰야지만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등기를 요하는 경우죠. 7번 먼저 볼까요? 공유 토지 분할 판결. 자, 판결까지 왔다는 것은 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어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가 제기됐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게 형성 판결이잖아. 187조가 말하는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하기 전이라도 분필하고 지분 이전기하고 그 전에 이미 물권의 변동이 일어난다. 맞죠?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등기를 요한다는 의미에서 O가 아니고요. 이 말이 맞다는 의미의 O예요. 제가 위에서 OX 한 것은 등기를 요하면 O, 요하지 않으면 X였고 이거는 이게 옳은 지문이다라는 의미의 O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끼어있는 조정사건이 하나 있었죠. 최근에 배우셨죠. 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에요. 협의가 안 됐으니까 분할 소송이 들어왔겠죠. 근데 거기서
극적으로 판사 앞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이 되어서 판사가 판결을 한 게 아니고 조정 조서 작성으로 대체해버린 거죠.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조정은 본질적으로 이 공유자들 사이 협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협의로 봅니다. 그래서 공유자들 사이에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협의가 된 거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다 이거죠. 이 경우는. 자, 그 다음에 8번은 이번에는 형성 판결이 아니고 법원의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때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187조가 말하는 판결은요. 오로지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과 같은 형성적 효력이 있는 판결만을 의미하죠. 이행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소유권이 넘어가진 않죠.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게 이행 소송이거든요. 이행의 소죠. 이 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거는 이행 판결이 확정이 된 것이므로 이 확정 판결을 첨부해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쵸? 저절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을이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판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성 판결이 아니고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확정되었다고 해서 즉시의 뜻은 뭘까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시기는 확정 판결시, 판결 확정시가 아니죠. 판결이 확정될 때가 아니고 등기시죠. 등기시예요. 혹시 이게 이행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이라면 형성 판결을 통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시기는 판결 확정시가 맞죠. 하지만 이건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그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등기를 해야지 물권이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판결, 187조가 말하는 이 판결이란 이행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엄청 문제를 많이 내고 있죠.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저당권 실행 경매, 임의 경매네요.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임의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하지 않아도 매각 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계속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기는 경락일이 매각 대금 완납한 때이다. 맞죠? 자,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게 등기를 하지 않아도 기둥이 세워지고 주벽이 둘러쳐지고 지붕이 얹어지면 기둥, 지붕, 주벽, 기둥, 주벽, 그 다음에 지붕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건물의 외관을 대충 갖추게 되면 완성되기 전에, 완공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문제, 을의 토지 위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대요. 뭐 무단으로 완성시켰던 상관없이 어쨌든 완성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아직 보존등기도 하지 못했다는 그러네요. 보존등기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갑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있네요.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그래도 뭐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갑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등기를 아직 안 했다?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소유권 취득했다는 사실은 맞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한 소유권의 복귀. 이거는 바로 직전 시간에 봤던 유인성설 문제죠. 자, 증여계약이라는 채권 행위가 취소가 되어서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넘어갔다가 복귀함에 있어서 자동 복귀죠. 당연 복귀예요. 취소되는 순간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당연히 복귀되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죠.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해서 그 소유권 넘긴 원인 행위인 매매계약이 실효가 된 거죠. 자, 이럴 때 소유권은 자동으로 복귀되죠. 을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아직 말소 안 했어도 갑은 소유권을 회복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자, 해지조건부 법률행위를 했어요. 해지조건부 계약을 했어요. 뭐 매매계약을 했다 칠까요? 매매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서 소유권이 넘어갔어, 매수인에게. 근데 해지조건이 성취가 되었다네요. 조건이 성취되었어. 해지조건이 성취되면 그 매매계약은 효력을 잃잖아요. 그쵸? 효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원인 행위가 효력을 잃었으니까 소유권을 넘긴 것도 효력이 없어지지. 그래서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매도인에게 자동으로 복귀되죠. 자동으로, 또는 당연히 복귀한다.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혼동에 의해서 지상권이나 저당권이 소멸한다. 지상권자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지상권, 저당권은 소멸하죠.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일단 소멸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존속기한이 만료되어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도 기간 만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죠.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멸을 일단 먼저 하고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은 차차 할 일이죠. 14번 부동산을 20년간 점유를 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어서 지금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같은데요. 이때는 유일한 예외죠. 이건 등기를 해야 되죠. 이건 법률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소유권 취득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점유취득시효를 통해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 취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남의 토지에 통로로 개설해서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통행하면 20년이 지나면 지역권자가 될 수 있는데 이건 20년짜리 점유취득시효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선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선 지역권 설정 등기 각각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과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예외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등기된 임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자, 나무를 등기하면 임목이라고 하죠. 자, 이건 저당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하고 별도의 물건이 된 거기 때문에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건 뭐 계약을 통한 저당권 취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등기부에, 임목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지만 취득할 수 있고요. 그다음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면 채권이 없어지죠. 그럼 저당권도 소멸하죠. 이거는 부종성의 원리상 저당권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저당권을 일단 먼저 소멸을 하죠. 그다음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자, 법정 지상권은 어쨌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취득하고 취득을 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법정 지상권이 생겨서 철거를 안 당하는 건물을 이렇게 말했죠. 법정 지상권부 건물. 자, 이거는 페이지 그림이법 86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수한 사람과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요건은 다르죠. 이거 양수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거잖아. 건물과 함께 법정 지상권도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도 따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지만 취득하지,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만 등기를 맞춰놨다면 이 사람은 장차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지 지상권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아직까지는. 기억나시나요? 이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고, 반면에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경매 낙찰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는 187조 아닙니까? 위에 게 186조로 하면 매각대금 완납 시에 건물과 함께 법정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분묘기지권은 그 자체가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엔 법정 지상권이 아니고 법정 저당권이네.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이거는 수업 시간에 안 했어요. 법정 저당권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 그림이법 페이지 137페이지인데요. 한번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임대차 파트예요. 136 다음에 137인데요. 임대인의 권리 중에요. 임대인의 권리 중에서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해서 법정 저당권이 있어요. 법정 질권도 있는데 질권 자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저당권 649조만 아시면 되는데 649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 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를 딱 들어가면 저당권과 똑같은 효력을 주겠다. 이른바 계약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의 힘이 생기는 법정 저당권이에요. 이 경우에 말 그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저당권자처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갑이 을에게 토지를 빌려줬어요. 토지를 빌려줬어. 근데 을이 건물을 지었지. 자기 건물이죠. 그래놓고 차임을 계속 안 주네. 한 5년 정도 안 줬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고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연체차임 지급 청구 소송. 당연히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을 시작합니다. 집행. 자, 임차인의 재산이 건물에 경매 신청을 해서 건물이 압류되었어.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압류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갑의 을에 대한 연체 차임 채권은요. 이게 담보가 따로 안 달리는 일반 채권이거든요. 하지만 이 토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후 2년분 차임 채권에 대해서 전액은 다 안 되고 5년치를 못 받았다면 제일 나중에 못 받은 4년차, 5년차 그 두 회분의 차임 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과 똑같은 효력을 주겠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죠?
우선 변제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따로 저 건물에 저당을 안 잡았어도 저당권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야. 이때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자로 인정받는 법정 저당권입니다. 자, 그러니 법정 저당권을 취득할 때는 말 그대로 법률의 규정이나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는 않는 거겠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요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완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예약은 떨어지고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매매 계약이잖아.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지. 완결권을 행사했다고 저절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고 매매가 이루어졌으니까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를 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3번, 24번은 공유 지분이든 합유 지분이든 지분을 포기했다고 돼 있어요. 포기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잖아요. 186조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포기에 따른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마쳐야지만 물권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물권 변동. 다만 등기가 살짝 좀 차이가 있죠. 공유 지분권 같은 경우는 포기를 했으면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합유 지분 같은 경우는 지분을 따로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은 등기법 시간에 배우시기로 하고, 포기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한다.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25번, 26번은 집합건물법 문제네요. 한 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객관적인 요건이죠. 그리고 구분 행위를 했어요. 이게 주관적 요건이죠. 그래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자, 구분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 구분 행위에 관계되어서 판례가 2013년도에 심각하게 바뀌었죠. 2013년도 이전까지는 이 구분 행위가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을 하고 구분 소유 건물로 등기를 해야지만 그게 구분 행위라고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2013년도부터 판례가 바뀐 걸 아시죠? 판례가 바뀌어서 꼭 등록 등기가 아니어도 건물을 짓기도 전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을 내고 사전 분양 계약을 다 해뒀다, 짓기도 전에. 그런 것들도 구분 행위 존재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 행위의 존재가 먼저 이루어지고 독립성을 갖춘 공간들이 창출이 되고 만들어지면 아직 등록 등기를 하기 전에도 구분 소유권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바뀌었죠. 따라서 지금 현재 바뀐 판례의 태도로는 구분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 구분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취득하는 자는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를 자동으로 같이 취득하죠.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서 등기를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3조 제3항인데요.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배웠는데 공용 부분은 구조상의 공용 부분이 있죠. 당연히 공용 부분인 거. 구조상으로 봤을 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리고 규약상 공용 부분도 있잖아요. 공용 부분, 노인정 관리사무소. 이 둘의 차이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를 만들죠. 하지만 표지부밖에 안 만들어요. 갑구나 을구는 만들질 않는 거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예 등기부를 안 만들고. 따라서 갑구나 을구의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인데 규약상 공용 부분마저도 표지부만 만들어서 이게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만 공시하는 것이지 따로 갑구나 을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용 부분이든지 간에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긴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26번에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유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공용 부분 지분은 덩달아 당연히 취득하는 거지.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날 때 등기를 요하는지 요하지 않는지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